그러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찍기도 좀 그랬지. 그렇긴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천 의림여자중학교 나와서 충북과학고등학교 진학해서 지금 카이스트 2학년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약간 학업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관한 조언을 부탁하셔서 말하게 됐는데, 일단 제천에서 온종일 살다 보니까 과학고에 나가는 게 되게 모험이었어요. 처음부터 모험이긴 했지만 그거를 후회하지가 않는 게 되게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중학교 때 과학고를 진학한다고 하면은 그냥 너 공부를 좀 잘하는구나, 성적이 좀 좋아서 과학고 나가는구나, 아니면 뭐 그래 제천보다는 제천 외부가 선생님도 낫고 학교가 좀 좋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 과학고가 좀 힘들어요. 가서 이제 과학고라는 데가 정말 과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인 데여서 수업 시간에도 수학이랑 과학 말고는 거의 접하지도 않고, 이제 학교 생활 할 때도 수학과 공부만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곳이라서 그냥 중학교 교과과정 열심히 해서 성적 좋다라는 것만으로 가기에는 좀 가서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온 친구들이 많이 외부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과학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간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면 과학고가 정말 그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물론 영재고가 있지만 저는 영재고 썼다 떨어졌거든요. 할 수 있으면 영재고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과학고는 2년 커리큘럼이고 영재고는 3년 커리큘럼이어서 과학고가 조기졸업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긴 한데, 과학고는 정말 수학,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느낌이면 영재고는 거기에 약간 좀 더 체험적인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접목시켜서 1년을 추가한 느낌이어서 할 수 있다면 영재고를 도전해 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학고라는 게 정말 큰 기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일단 과학고에 가면 뭐가 좋으냐면요, 가자마자 자기의 전공을 정해서 그 전공에 맞는 활동들을 하기에 지원을 해줘요. 지금 제 때는 없었지만 제가 2학년 때 별관이 생겨서 거기에 전자 현미경들, 템쌤 비싼 거 하나씩 해놓고 3D 프린터, 뭐 화학 분별 등육이, 뭐 전 모르겠지만 되게 비싼 기구들을 많이 들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학생들이 되게 사용을 해요. 선생님들은 쓰실 줄도 모르시고 직접 그 동아리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에 맞춰서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뭐 대회도 나가고, 대회는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탐구 활동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 뭐 보고서로 만들고 간이 논문을 써서 그거를 자기가 직접 뭐 제출해보기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해서, 과학고에 간다면 이제 일반고에서는 그냥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이렇게 끝나는 과목들을 좀 더 깊게 자기가 직접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과학에 확실히 집중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쪽으로 생각이 통하는 친구들이 많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라 모르시더라도 그러면 우리 같이 찾아볼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너네에게 공부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실히 수학과학 공부하기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대학 가는 과정도 비슷한 게, 과학고에 가서 의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3학년쯤 가면 알게 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과학고에 오면은 무조건 공대, 종합대 공대, 아니면 그 이스트 계열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곳으로만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도 그쪽으로 지원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과학고에 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진로가 과학자, 공학자로 확실히 정해졌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되고, 또 그게 좋은 게 과학을 하려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진로로 대학을 가고 앞으로의 진로 생활을 하기에 확실히 좀 더 지원해주는 게 많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과학고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저는 과학고에
사실 가려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이게 청주에서 하는 과학 영재 활동 청주교육대학교 영재원 이런 데를 다녔어서 거기서 뭐 하냐면요, 교수님을 초청해서 실험을 하고 애들한테 보고서를 쓰게 한 다음에 그걸로 토론을 시켜요. 그럼 토론을 하면 이제 한 반에 한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끼리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이론이 있더라 이게 아니다 뭐 이런 토론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저절로 이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많이 접하고 아 내가 과학 중에서도 뭐 물리, 화학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그쪽 과학부에 지원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약간 영재원 활동이나 실험 활동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진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영재원 교육도 사실 직접 촬영도 갈 수 있어야 하고 성적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전 중학교 때 윤여제 중학교에 사이코라는 과학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을 일주일에 2번씩 그 과학 실험을 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를 나눠서 이번에 이쪽 조에서 과학 실험을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발표를 하면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서 다 같이 실험을 하고 그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 내내 했던 동아리 활동이 되게 하고 싶은 실험도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고 또 그거를 친구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이론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실험도 하고 그런 활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대회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뭐 학교에서 해주는 과학의 날 이런 거 이럴 때도 실험 많이 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찾아서 그런 실험을 하고 아니면 과학 탐구를 직접 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내가 이제 과학의 길을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아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만약에 맞다면 스펙이 돼서 과학부나 이제 나중에 대학교 진학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 저는 이제 중학교 수업 시간에 잔소리를 좀 선생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신 게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 약간 지루한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책상 밑에 책을 이렇게 숨기고 막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책을 진짜 좋아했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아침에 책을 빌려서 저녁까지 다 읽고 그걸 반납하고 다시 그 저녁에 책을 집에 빌려가서 집에서 다 읽고 다시 아침에 와서 반납하고 막 이렇게 하루에 막 책을 5-6권씩 이렇게 읽었었던 경험이 있는데 책을 읽는 것도 만약에 다른 기회가 되지 않거나 다른 기회가 되더라도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이제 책으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책을 잘 안 읽는 친구들이나 만화책이라도 내일은 실험화 같은 거 초등학교 때 읽잖아요. 그런 거라도 조금씩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저는 큰 도움이 됐고 또 요즘 인문학적 인재라고 그래서 과학을 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전문 분야에서 인문학 교양을 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학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문학적 인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싶은데 확실히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아니면 그거를 글로 쓰고 하는 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거를 책을 읽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갖고 카이스트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해서 갔는데 물론 기회가 돼서 좋은 기회를 잡아서 간 거지만 과학과 생활에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치면은 저는 교과 과정에 충실해서 사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걸 이해하느라고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이 전람회 같은 대회도 나가고 탐구활동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활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꼭 해라라는 것만 하고 다른 걸 못 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거기 정말 좋은 기계들 많으니까, 그리고 고장나도 학교에서 다 고쳐주거든요. 겁내지 말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실험을 다 한 다음에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게 약간 제 아쉬움이고, 그렇다고 뭐 안 한 걸 후회하진 않지만 네, 정말 좋은 기회가 돼요. 그리고 제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이 아무래도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제천에서는 선행학습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수학 같은 과목은 정말 제대로 선행학습 해주는 학원도 전 잘 모르겠고, 과학은 여기서 하면 되지만 참 힘든데, 저는 이제 선행학습을 거의 못 해갔어요. 근데 사실 가고 나니까 청주에서 막 좋은 학원에 다녔다는 애들도 선행학습의 효과를 별로 못 보더라고요. 그게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행학습을 할 거면, 정말 할 거면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알아서 내가 이제 여기서 더 심화적인 과정을 하고 싶고, 원래 수학을 심화를 하면 더 선행학습이 되니까 그 선행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선행학습을 뭐 수원 수투가 있으면 수원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뭐 정말 막 올림피아드 문제 이런 걸 풀 수 있을? 풀지 못하더라도 답지를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수준까지는 해서 이제 이게 나의 것이 된 다음에 가야지 그 선행학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냥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과학 가면 진짜 수학을 되게 깊게 하거든요. 정말 올림피아드 문제 던져주고 너네 풀어와라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가면 좋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게 가서 1학년 1학기 때 좀 힘들어요. 청주 애들이 막 이따가는 전공책 가지고 와서 나는 이걸 다 했다 막 자랑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 선생님들도 수업을 워낙 잘하시고, 이제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는 아니고 수학 과학을 좋아해서 간 친구들이니까 가서 하다 보면 크게 약간, 물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지만 그게 이게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등학교에서 자습을 하루에 한 4시간씩 줘요. 4-5시간? 근데 자습 시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이게 마냥 학원에 다니고 막 이렇게 공부만 하던 친구들은 그 자습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뭐 놀고 자고 뭐 친구들이랑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서 가는 수업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게 되지 않는 친구들이라도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확실히 자기가 정해서, 물론 모든 공부를 다 열심히 할 필요는 하면 좋지만, 내가 어떤 공부를 좋아하면 그 공부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습관을 딱 잡아가서 거기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직접 알아놓는 게 어딜 가든, 물론 일반고를 대학교를 갈 때까지도 그런 게 큰 자산이 되지, 뭐 학원 가고 선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것이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여러 어떤 경험을 쌓아서 일단은 자신의 목표를 확고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나 카이스트를 가는 데 도움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은 게, 독서를 많이 한 게, 끊임없이 독서를 한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학원을 통해서든 스스로 공부해서든 과학고나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네, 가서 선행을 못해서 힘들었지만, 네. 지원이는 지금 그렇죠, 자기 학습 능력이 있었다. 그게 이제 자기 학습 능력이 되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일단은 물론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딱 나는 이 틀에 맞춰서 공부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시간에 수업을 그렇게 안 들었었어요. 학교 수업을 정말 막
자진 않고 책 읽고 이렇게 넘겼었는데 과학고 하니까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선생님들 수업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수업도 열심히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번 들었던 내용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쉬운데 이제 그거를 저는 모르고 수업도 안 듣고 막 이렇게 이거 안 들어도 내가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오만했죠. 그래서 수업 안 듣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고등학교 때 좀 더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거든요. 제가 A4용지 갖다 놓고 필기를 하고 이 정도는 아니고 교과서에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신 거 밑줄 치고 그냥 정리하고 문제 풀라는 거 바로 풀고 숙제하는 거 하고 자, 그 정도만 해도 이해하는데 정말 80%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수업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지금 수학은 문제 푸는 게 다잖아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것 같고 과학 과목은 노트 정리를 했어요. 그 모르는 내용 바탕으로 노트 정리를 한번 하고 노트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해가 가니까 그걸 바탕으로 A4 용지를 딱 펴놓고 이제 처음부터 책이 맨 앞에 있는 목차 보고서 내가 여기 목차에서 배운 게 뭐다 여기서는 뭐 했고 이렇게 줄줄줄 혼자 써보는 요즘 누가 광고하시던데 그런 거 저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과학은 이제 암기해야 될 것도 있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개념이 내가 뭘 아는 거고 뭘 모르는 건지가 확실하게 보여서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해도 빈칸이 많거든요. 모르는 게 확실히 많은데 이제 그런 모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제 과학 문제집 많으니까 문제집 같은 거 보면서 문제 풀면 또 내가 모르는 게 보이니까 문제 풀면서 확인하고 또 문제 풀 때도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저는 문제를 하나 맞고 하나 틀렸잖아요. 그러면 맞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맞은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넘기고 이제 틀린 문제들을 내가 왜 틀렸는지 이렇게 문제 보면 빈칸이 있으니까 밑에 빈칸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맞은 것보다 틀린 게 중요해요. 맞으면 정말 아무런 쓸데가 없고 내가 맞은 거니까 틀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그건 다시 안 틀리니까 이렇게 총 틀리는 양들을 줄여나가면 이제 개념도 확실하게 아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란 게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를 학생들이 잘 안 한다는 건데 그렇긴 하죠. 첫 번째가 당연히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열심히 듣고 선생님 말씀을 밑줄 치고 잘 필기를 그냥 못 따라가더라도 정리하는 연습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백지 같은 걸 꺼내놓고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신의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제 맞는 거는 내 지식 속에 있는 논리가 맞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틀린 거는 내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니까 자신의 논리를 고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거를 반복해서 자신의 논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된다. 근데 이건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안 하는 게 문제는 거죠. 하기가 힘들죠. 하기가 힘든 거지.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과 목표가 확고해야지 이거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 자기가 글을 읽거나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공부하는데 이제 뼈대를 만들면 그 스토리가 정리되는 게 책을 읽으면서 연습이 많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 방법을 키워나간다. 이거는 근데 공통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세세한 거는 당연히 사람마다 어떤 뭐 형광펜을 뭘 써서 중요한 건 무슨 색을 하고 뭐 이쁘게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거는 사실 나 같은 경우에 노트를 이쁘게 정리하면서 막 그런 거에 이제 근데 그 노력한 게 그거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습관도 있고 개개인 다 다르지만 큰 틀은 똑같다. 약간 시간 투자 대비 이렇게 효율이 나온다. 효율을 생각해.
알겠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사실은 그냥 공부만 해 이렇게 공부하면 돼 사실은 안 하죠. 왜?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할 이유를 찾아가는 게 많은 경험을 쌓고 책을 많이 읽어보는 거다. 책을 많이 읽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같은 거죠. 이미 한 번 해본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갈 친구가 있다. 그러면 지원이가 이렇게 가서 이거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실험 장비 막 써. 고장나도 누가 뭘 안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 게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먼저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고 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어떤 선생님들이 걸어왔던 그 길 중에 잘못했던 부분과 잘했던 부분을 내가 경험을 안 해보고도 들을 수 있으니까 바로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요. 그리고 되게 두서 없었는데. 그래서 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또 만나. 끝. 컷. 컷.